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건국 232년 만에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당선 첫날 정권 인수팀과 백악관 참모 인선에 참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첫날 다우지수가 5.05% 폭락한 9,139.2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새 대통령이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에 아시아 증시는 상승했지만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주가 지수는 2%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와 원자재 값이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대비 7.4% 떨어진 배럴당 65달러 30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은행권의 수수료 이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외화 수수료 이익만은 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과 송금, 수출 수수료가 증가 안 됐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임동석입니다. 드디어 어제 미국 백악관의 새 주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비롯한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던 버락 오바마 후보가 별다른 이변이 없이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자리에 선출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가 해결하기에는 현재 금융위기의 고리 또 경제위기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해서일까요? 대선 직전까지 새 대통령의 기대감으로 급등하던 주가가 대선을 치른 바로 다음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의 앞에 얼마나 많은 과제가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듯 싶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의 나문호 센터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성적이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우려가 재부각이 됐고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10월 ADP 민간 고용 부분에서 6년 내 고용 부분이 6년 내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공급관리자협회 서비스 지수가 11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국제유가도 급락을 하면서 경기 우려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수를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차트가 아침부터 장중 내내 거래 시간 내내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마지막 시간까지 내리는 모습이어서 한 500포인트 가까이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부 뉴스들을 보면은 우선 철강업체, 세계 최대 철강업체 아르셀미탈의 분기 실적이 부진하는 소식으로 철강업체 뉴코아가 10% 그리고 유통업체 월마트와 타겟도 3.6%와 8%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1, 2위 채권 보증업체 MBIA와 안박 파이낸셜이 3분기 적자를 내면서 예상치가 크게 상회하면서 각각 20%와 39% 아주 큰 폭으로 폭락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워너가 미디어 건물이죠. 연간 순이익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6% 급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기업들의 주가 등락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 싶은데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철강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유통업체, 경기 침체에 따라서 유통업체라든지 이 채권, 금융업체들이 많이 내렸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디어 업체 등도 많이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새벽 뉴욕 주가가 무척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상승했던 주가가 그래도 좀 한동안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급락을 한 것에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지금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 사상 최대의 대선 후 첫날로 볼 때 대선 후 첫날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최근의 반등은 금융위기를 감소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선출을 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제는 눈을 떠보니 이제 경기 침체,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기업들의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이런 고용 부분에서 악화가 돼서 나오는 이런 전망들이 악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큰 폭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지금의 현재 어떤 경제 위기를 급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인가라는 좀 그런 의문이 아마 시장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바마 정부가 앞으로 갈 길이 참 멉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부터 속히 추진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오바마 정부가 갈 길이 멉니다. 우선 그 특별 경제팀을 빨리 꾸려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실물 경제 부양책을 빨리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연말까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데 빨리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오바마는 그 대선 공약에서 몇 가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미국의 아주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산업인데 미국이라는 이 큰 나라에서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는 걸 보면 GM이라든지 클라이스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미국의 이 3대 자동차 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는 이러한 그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은 중유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이제 블루칼라를 상대로 하는 이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바마가 보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바마는 또 그 윈도우 세대입니다. 이 윈도우 세대이기 때문에 IT주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IT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지금은 이제 환경과 에너지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바마는 역시 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책을 해주는 이런 양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오바마 정부도 역시 그 미국 정부라는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미국 정부라는 그 보호주의 그런 체제에서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보호주의로 갈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이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그 민주당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정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돈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오바마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물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 투자 쪽에서 이런 그 안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투자 시장의 경고라고 할까나요? 예, 그런 쪽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오바마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들에 관해서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전미 자동차 노조 등등을 지지 기반으로 갖고 있는 오바마 이게 앞으로 자동차 무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좀 불리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의 남은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볼 텐데요. 우리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에 계시는 심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의 주요 지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제 2.4% 정도 오르면서 28포인트 올랐고요. 네. 장중에 6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4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바마 당선 확정되고 난 다음에 상승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들이 뭐 전일 4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던 부분 순매수로 바꿨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기관 순매수가 한 2천억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매수 3,600억 정도 들어옴으로써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았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1.6% 정도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과 또 그들이 주로 매수한, 매도한 종목들에 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인 또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들이 증권주, 우리투자증권, 그다음에 기업은행, 한진중공업, 네. 그다음에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물산 이렇게 네 종목을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외인 순매수 종목으로 봤을 때는 GS건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현대차,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동양제철화학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과 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들에 대해서까지 봤는데요. 자, 그럼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꽤나 있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오바마 수혜주 그래서 떠오르는 그렇죠. 것들이 있던데요. 예, 우선적으로는 뭐 그 오바마 수혜주들이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것 같고 최근 이제 상승 랠리를 만들어냈던 종목들도 결국은 오바마 수혜주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오바마 수혜주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우차 판매가 송도 유원지,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실시 계획 따른 인가 소식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종목을 만들어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하이브리드카 부분에 세금 인하 혜택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카의 상승 추세 국면이 보였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결국은 오바마 수혜주의 또 한 종목으로서 테마가 이루어졌던 종목이었던데 하이브리드카 관련돼서 사막 콘덴서가 연일 한 3일째 상한가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오바마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환경 관련주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풍력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발전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 그다음에 의료보험 개혁에 따른 약가의 일화에 따른 제네릭계 업체의 그 약진들이 보였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그 탄소 배출 관련 환경 관련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솔 홈데코라든가 후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라 될 수 있을 것 같고 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풍력 에너지인 유니슨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동양제철화학 같은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거기에 마주쳐가지고 또 하이브리드화 관련돼 가지고는 2차 전지 수혜주들이 이제 뭐 SDI라든가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특징주였던 사마콘덴서 같은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네릭계 업체 중에서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약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자, 대우차 판매 같은 경우 이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송도 쪽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태안 쪽에도 특히 미국계 그 투자 회사들인가 금융회사들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실시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속속 그쪽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접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장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기죠. 우선적으로는 어제 그 전체적인 장 흐름 자체는 오바마 랠리가 한 5일째 계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점 10월 27일 저점 대비한다면은 한 26% 정도 상승을 보였던 것 같고요. 네. 업종별로 따진다면은 뭐 소재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자본재,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그 26%보다 더 높은 30% 이상 상승을 보였었고 뒤늦게 이제 은행이라든가 건설주들이 뒤늦게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0선을 돌파하면서 전체적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오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네. 업종 PER이 10월 27일 대비한다면 한 7.7배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한 10배 가까이 대모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PBR 1배 수준이 1250선 가까이 가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용 경색 완화라든가 규제 완화에 따른 은행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회피 심리 부분이 서서히 이제 거쳐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이렇게 언뜻 보니까 전일 그 미국 증시가 폭락한 데 따른 영향을 받아서인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이제 오바마 수혜주들이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부분과 또한 그 실적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바마 수혜주 관련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상승 추세 국면을 조금 주춤하게 만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평가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차원에서 반등 부분은 일정 부분 지속은 되겠습니다만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1선 부분이 이제 도달하다 보니까 경계선 매물도 같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갈까요? 예, 최근에 이제 업종별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 조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펀드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업종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상승을 보이는 업종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의 어떤 키 맞추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펀드 내에서의 업종 비율 조정 국면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뒤늦게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생활용품 같은 종목들이 업종군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그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업종 실적 모멘텀을 점검해야 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데요. 3분기 코스피 기업들 232개 종목들을 봤을 때 실적 모멘텀 볼 수 있는 부분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업종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업종군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내구 소비재라든가 미디어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자본재. 하긴 이제 그 영업이익 부분은 자동차 업종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앞서 그 민주당의 이제 보호무역 부분이라든가 한미 FTA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자본재도 영업이익 부분 괜찮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건설업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PF 관련된 부분에 그 아직 해결되지 못한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기술적으로 일봉, 그다음에 주봉상의 어떤 저항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 차트상에 이제 일목균형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 전체적인 녹색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선이 이제 지난 7월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 구간이 전체적인 저항 구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또한 주봉상으로 보시다시피도 그 조정 랠리로 보여왔던 시세 흐름에서 이건 그 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전환선 구간이 일단 저항 구간을 계속 작용을 했었는데 그 이격에 따른 반등이 나타났던 부분에서 1190선 정도에서 저항 구간을 보였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저항대에 도달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심하게 나타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쪽으로도 방향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들이 과연 있을까?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이제 LG가 예,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부분이라든가 자회사 실적 부분이 좋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지주회사이다 보니 자회사의 실적 호전 부분이 결국은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영업이익 부분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한 80% 가까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자회사 부분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한 5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분법 평가이익만 따로 떼놓고 볼 때는 한 130% 가까이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이 영업이익 수익률 부분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그다음에 PER이나 PBR 같은 자산 가치를 굉장히 저평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EPS 2009년도 EPS가 9,300원대 나오는데 그 EPS 대비한다면 지금 주가는 한 6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과 그다음에 ROE가 그 시장 평균 한 12% 정도 됩니다만 한 20% 가까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생에너지 부분인데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태양광 산업의 사업을 본격화시키고 있다. 뭐 계열사별로 조금 나눠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LG CNS 같은 경우에도 특수법인에 설립을 했고요. 네.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선에너지라는 곳 자회사하고 협력을 같이 하면서 지금 뭐 설비 구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LG전자라든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가공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판 같은 태양 전자 부분의 생산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는 본격적으로 횡보를 내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룹 차원에서 어떤 수직 계열화를 지금 태양광 발전에서 이루고 있는 그런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해야 될지.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52,200원 천이 종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장이 좀 약하다고 봤을 때 전환선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60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 51,000원 가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에 대비해서 한 1,200원 정도 밀리는 가격이면은 좀 무난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또 조정폭이 어쩌면 또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저가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이제 일봉상의 전환선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48,000원대를 제시하고요. 네. 목표가는 대우증권 레포트상에서는 뭐 실적 대비해서 목표가를 7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구름대 상단 부분, 하단 부분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한 6만 원대 가격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보니까 지금 9.87% 하락한 47,000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어떻게 오늘 좀 들어가 봐야 되나요? 예, 일단 저점 매수를 하시는데요. 일단 분할 예. 매수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성광밴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주가 하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 기자재라든가 관이염새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PER 수준이 8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LG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순이익 대비해서도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진입 장벽도 높고 또 굉장히 마진을 많이 남기고 팔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그 키코 관련해 가지고 피해 보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 또 환율 수혜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신규 수주 부분이 올 상반기 때 조금 약해가지고 실적 부분이 3, 4분기, 4, 4분기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이 올 상반기 때 수주받은 물량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4분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면은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광밴드에 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성광밴드는 매수가 1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격대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에 계시는 심혁 차장과 함께 현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8시 57분 40초를 막 넘어섰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보여드리기가 살짝 겁이 나는데요. 그래도 보셔야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교만이 30원이 올라서 0.57% 상승을 하고 있고요. 모든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4%, 포스코가 마이너스 8.33, 한국전력 마이너스 5.24, SK텔레콤 마이너스 4.11, 현대중공업 큽니다. 마이너스 7.43,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6.83과 우리금융이 마이너스 7.32로 금융은행주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중공업주들 좋지 않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마이너스 9.52, 자동차 관련 현대모비스도 마이너스 5.15, 그리고 SK에너지 정유 관련주도 마이너스 9.15와 S-오일의 상대적으로 적은 마이너스 2.06%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순환매 성격이 요즘 장세 특징이라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내수주나 유통주들의 순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신세계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롯데쇼핑도 마이너스 3%로 지금 전반적인 하락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약 관련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녹십자, LG생명과학 등등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K케미칼도 역시 SK제약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범제약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SK케미칼 역시 마이너스 7.82%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동서만이 0.42% 플러스 100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NHN이 마이너스 5에서 7%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증권주인 키움증권 역시 마이너스 4%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종목 추천을 받은 성광밴드 마이너스 7.32, 태광과 소디프 신소재, CJ 홈쇼핑, 셀트리온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5%대 후반에서 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이라든가 성화이텍, 한빛방송 등등 엔터테인먼트 방송 관련주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출발 상황이 상당히 약세일 듯 싶습니다. 동시호가였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됐습니다. 개정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 2.91, 포스코 마이너스 5.56, 한국전력 마이너스 3.07, SK텔레콤 마이너스 4.11,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6.57 등등으로 대형 종목 빅5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 자동차 관련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면 현대하이스코가 마이너스 10.97이고요. 코롱이 마이너스 7.57% 하락, 6%대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케미칼, STX엔진, 코롱 등등이 마이너스 6%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 분위기 그다지 밝지 않은데요. 코스닥 쪽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NHN과 다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성광밴드, 그리고 코미팜, 평산, 포스데이터, LG마이크론, 에임하임 등등은 6에서 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던 미리넷도 현재 하락세로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테크건설 주가 변동성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테크건설도 마이너스 7.35%의 하락세. 자,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동진세미캠, 이건창호, 미리넷 등등 태양광 관련주들도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한 채 약 9%대까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출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출발 상황이 그다지 재밌진 않네요. 예. 전일 미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과 함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5%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21일 이평선을 단기간에 돌파하였다는 부담과 함께 그동안 가파른 상승에 대한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가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전체 지수 중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3.86% 대략 한 4%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4.39%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잠시만요. 업종별로는 일단 거의 대형주의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계와 운수, 장비, 그리고 건설, 증권, 은행 등이 하락을 주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반면에 프로그램은 소폭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장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면서 이게 또다시 깊은 골에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자, 오늘 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일단 10월 미국의 서비스 지수가 44.4로 전월 50.2와 예상치 47.0을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저녁 발표될 노동 생산성이나 단위 노동 비용 지표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주말에 발표될 실업률 또한 0.3% 상승한 6.3%로 확대될 것이라는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PBR이 이를 상회하면서 일단 밸류에 대한 매력도 완화가 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도 일단 20일 이평선을 단숨에 넘긴 상황에서 지난 10월 이후 하락분의 50% 가까이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경계 매물이 추가적으로 출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미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미 대선 이후 경기 부양이 과연 고용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그동안 급반등에 따른 숨고르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떤 종목과 업종들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저가 매력이 높은 업종들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다는 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내부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설이나 은행 그리고 테마주보다는 그동안 반등세가 크게 나타났던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IT, 철강 업종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됐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그는 당선 첫날 곧바로 정권 인수팀을 비롯한 차기 백악관 참모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또 주말께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인수 계획 및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계획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한미 FTA가 다시 한번 소용돌이를 겪을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정부가 서명까지 한 FTA 협정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가진 당선인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중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바마가 평소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중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수출 1등 공신인 반도체 부분이 주춤거리며 지난달 IT 산업 분야 수출 증가율은 6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소비 판매액은 3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은행이 정부로부터 외화 지급 보증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정부의 약속한 중소기업 대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외화 지급 보증이 줄어드는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은행들은 수익성을 떠나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야 할 판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 3개 소속부가 생길 전망입니다. 프로야구에 1, 2군이 있는 것처럼 코스닥 기업도 실적에 따라 3개 리그로 나뉘는 셈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꾀라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춰집니다. 미스 롯데 출신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와 그의 막내딸이 롯데쇼핑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룹 측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서 씨 모녀가 롯데 일가의 정식 일원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KT의 동무대였던 Y브로 시장에 SK텔레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Y브로는 한국이 개발한 휴대 인터넷 기술로 해외에서는 상용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KT 가입자가 18만 명에 그치는 등 답보 상태였습니다. SK텔레콤의 등장으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가 예상대로 당선이 됐습니다. 어제 개표 상황이 예상대로 좀 싱겁게 끝났다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오바마 당선인은 당선 첫날부터 곧바로 정권 인수팀과 그리고 백악관 인선에 착수하는 등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선거 결과를 좀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또 사실은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지역이 그렇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미주리주와 노스캐롤라이주 이 두 주에서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요. 이 두 주가 전부 다 맥케일이 된다고 해도요. 오바마의 당선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선거 인단이 오바마가 349명을 확보했고요. 맥케이는 16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270명만 넘으면 당선이 확정되는 거니까요. 오바마는 어제 확실히 당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도로만 봤을 때 사실 공화당이 차지하는 지역과 민주당이 차지하는 지역이 면적으로만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공화당이 중부를 중심으로 약간 시골 지역, 그러니까 선거 인단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많이 좀 당선이 됐다면은 이 오바마 같은 경우는 해안가죠. 이 인구가 많고 도시 지역에서 주로 많은 득표를 얻어서 어제 이제 선거 인단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당선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카고에서 있었던 축하 행사에서 이 오바마가 연설을 가졌죠. 미국의 변화가 시작이 됐고 나는 미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으로서 이제 오바마의 첫 공식 일정이 사실상 시작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에도 참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장 이 정권 인수 작업부터 들어가기에도 벅차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 전부터 이 정권 인수팀을 비공식적으로 임명을 했고 운영을 했지만요. 이제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팀을 꾸려야 되고 이 백악관 보좌진 인선 결과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르면은 오늘 중에 이제 첫 언론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인사죠. 백악관 비서실장이 임명될 예정이고요. 또 재무장관도 곧 임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기 행정부 내각도 아마 서둘러 꾸려서 아마 며칠 내로 좀 이렇게
캐비넷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니만큼 아무래도 이제 뭐 재무장관이라든가 경제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언론에 뭐 나오는 걸 보면은 서머스 전 재무장관 클린트 정부 시절에 재무장관을 지냈었죠. 네. 그분이라든가 하면 티모시 가이스는 뉴욕 연방준비원회 총재 등등이 현재 인선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야흐로 오바마 시대가 활짝 열려서 이제 흑인 대통령이 들어섬으로써 상당히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경제위기 등과 맞물려서 세계 질서 전체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뭐 짧게 보면은 부시 대통령이 물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8년간의 보수 정권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길게 보면요. 로널드 레이건 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이었죠. 네. 레이건 시대 이후 30년 만에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물러나고 새로운 진보의 질서가 미국에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바마 시대 예상되는 경제 질서로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이 진보적 경제 질서가 도래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무역 원칙이 좀 흔들리고 그 자리에 보호무역이 대두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제 기축통화제 달러가 있는데 이것이 좀 다원화될 문제.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먼저 지난해 이제 서브프라임 이후에요. 이 금융시장을 초토화시킨 이 미국의 금융자본, 특히 또 투기자본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무분별한 이 파생상품이나 이 자금 도피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좀 자유무역의 원칙이 좀 크게 흔들릴 전망인데요. 이미 뭐 오바마 후보가 전에 이게 선거 유세 중에서도 꾸준히 밝힌 바가 있지만 이 FTA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이 철강 산업 등에서 있어서는 철저하게 미국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겠다. 뭐 다른 나라까지 생각할 여력이 당분간은 없지 않나. 그러므로 인해서 좀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쪽에 좀 무게중심 방점을 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축통화 문제인데요. 이건 조금 예민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달러화의 기축통화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바마 후보가 뭐 아무리 뭐 보호무역주의라고 진보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좀 앞부분하고 다시 또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키려면 강력한 이 달러의 힘을 보여줘야 하고요. 이 지금의 금융위기를 빠른 시간 내에 강력히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금융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길게는 오바마의 앞으로 4년, 더 길게 봤을 때는 민주당 정권 자체에도 좀 이 생사 여타를 좀 쥐고 있는 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바마를 가리켜서 이제 검은 루즈벨트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공황 상황이라는 것도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당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자유방임 시대의 그 종언을 고하고 네. 뭐 사회주의자라는 그런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뉴딜 정책 등등을 꾸준하게 관철을 시켜서 미국의 부흥을 다시 이끌어내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기대를 하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바마에 대한 그 정책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짚어보는 것은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바마의 경제 정책 이른바 오바마노믹스라는 이름이 붙었죠. 뭐 역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의 실패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이 국가 개입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금에 대한 방점입니다. 재정의 수입원이자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서 강조를 해서 앞으로 특히 부유층에 대해서 좀 증세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이 좀 진보적인 정권이다 보니까 좀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또 서민 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감면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관측을 해봅니다. 뭐 첫 번째 이제 오바마는 일단 큰 정부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실패에 메스를 댈 수 있는 건 결국 국가밖에 없다. 또 이를 위해서 오바마는 아마 상위 5%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이 소득세와 뭐 다른 세금들을 늘리고 또 저소득층의 세금은 좀 줄이자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때문에 이제 맥케인은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오바마는 사회주의자 이런 공격을 했지만요. 민심이 이번 뭐 선거 결과로서 지지를 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오바마의 정책에 당분간 힘이 실어질 여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또 하나는 뭐 국민의료보험 도입이나 이게 아마 클린턴 정부 때 특히 힐러리가 아마 강력하게 추진을 했지만 결국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 의료보험 제도 도입에도 탄력이 받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실업수당의 확대나 뭐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도 아마 이러한 부분과 좀 연관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좀 재정 부분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뭐 한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재정이 취약한데 과연 이렇게 재정 지출을 통해서 큰 정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많은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이 균형 재정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번 7천억 불 구제금융 당시에도 민주당 일부 비둘기파라고 하죠. 민주당에서 일부에서는 반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유층 증세를 통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요. 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이른바 미국의 오래된 이 쌍둥이 적자가 과연 오바마 행정부에게 앞으로 큰 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의 뭐 오바마노믹스, 그러니까 큰 정부론이 얼마나 현실성을 갖고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금의 금융위기를 타개하는데 어떤 처방전을 쓸까요? 뭐 오늘자 CNN.com의 이제 기사 제목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영어로 쓰자면 오바마 facing baptism of fire. 좀 절묘한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는 첫 경험을 앞둔 오바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련을 앞둔 오바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대통령을 수행하기가 미국 내에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이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이게 뭐 그간의 오바마 당선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한껏 반영된 데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좀 조정이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요. 좀 크게 봐서는 이 금융위기가 확산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새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이번 위기 해결에 과연 힘을 얼마나 쓸 수 있을 것인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집권 초기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의 불을 끄는데 아마 집중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했었고 이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를 비교적 단시간 내에 극복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미국이 우리나라 사례를 참고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지만요. 이러한 부분도 아마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오바마 당선 효과가 이미 뭐 금융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또 단기적인 이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권 간의 차별화가 쉽지가 않아서 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재정 적자와 이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도 뭐 증세와 긴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결론적으로는 오바마가 뭐 경제의 신이 아닌 이상, 미국의 신이 아닌 이상 이 지금의 위기를 단기간에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결국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경기 침체는 결국 불가피하고요. 이런 부분은 뭐 전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한미 FTA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FTA 참 지금으로서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오바마 후보가 이 선거 기간 내내 이 불공정한 무역 협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이 한미 FTA를 꼽았습니다. 여러 TV 토론에서 저희도 아마 뭐 본 바가 있지만 이 오바마 당선자 같은 경우 철저하게 한미 FTA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네. 재협상하겠다는 입장도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한 발언이다라고 좀 폄하하는 적도 없지 않지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오바마는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자유무역에서 좀 찾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집권 초기에 어떻게든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른바 좀 시범 케이스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미 FTA는 그런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좀 우려가 널리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으로서는요. 일단 협정을 한번 맺은 이상 수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우리로서는 뭐 마냥 거부할 수만 없다는 게 또 한면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으로서는 이 차기 행정부에 좀 한미 FTA 이득과 중요성을 좀 널리 설명을 하고요. 이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도 하나의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미 FTA에 대해서 협상 체결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입장이 갈려서 굉장히 큰 갈등을 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오바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 같은 갈등이 또 국내에서도 다시 불거질 조짐이 불어져 나오고 있고요. 어쩌면은 이 미국의 액션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가 홍역을 크게 한번 다시 치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로서는 별로 좀 좋지 않은 얘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또 한 번의 어떤 갈등이 예상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또 공정무역주의 등등이 대두되면서 우리가 주로 팔고 있는 뭐 철강, 자동차, 특히 또 섬유 네. 등등 이런 쪽에 어려움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전통적인 강세 산업에 있어서 이번 오바마 당선자의 출연은 뭐 이렇게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 한미 FTA 얘기 다시 한번 꺼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미국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로 가장 크게 꼽은 게 바로 이 자동차 부분의 불공정 무역입니다. 미국의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산업인 만큼요. 이것을 보호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한번 나서면은 우리 특히 현대기아차의 이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철강과 섬유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좀 타격은 일정 정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부분이 뭐 IT나 이 전력기자재,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사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IT 산업의 경우 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집중 투자 분야로 이번에 지목되는 만큼 우리가 좀 진출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오바마 당선자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제약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의 또 건강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복지 강화와 발을 맞춰서 이 약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미국 정부 내에서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죠. 이 복제 의약품에 대해서 이 처방 확대를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에서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제약업계가 좀 이득을 볼 여지가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관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이 추진될 경제정책, 그리고 또 현재 금융위기를 넘기 위한 처방전,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우리가 대응해야 될 그런 전략들의 방향에 대해서까지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시 1120선대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19번째 사이드카가 코스피 시장 급락으로 발동을 했고요. 자, 아시아 증시도 보니까 일본 증시도 낙폭을 확대해서 니케이가 4.6% 정도 급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2포인트 하락한 1128.99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6포인트 하락한 324.77포인트. 환율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9시 17분 기준으로 45원 20전이 상승한 1311원 20전대로 1,400원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오늘 장세를 보니까 이제 또 시작인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좀 더 느긋하게 지켜보려고 해도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네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